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매직입니다. 지난밤 CPI 결과가 나왔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전개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 결과에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대응하기에 늦지 않은 좋은 저평가 기업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즐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입니다. 올 아이템에 걸쳐서 CPI는 7.7%가 나왔습니다. 예측하는 기간에 따라서 컨센은 7.9%였기도 했고 8.0%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7.7%라는 훌륭한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등하는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음식을 보면요, 10월달의 상승치는 0.6%로 음식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부분은 바로 유틸리티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가스 쪽에서는 오히려 4.6%만큼 물가가 크게 떨어졌고요. 전기세는 올랐긴 했지만 그 상승세는 0.1%로 꽤나 크게 둔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자동차 시장이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마이너스 2.4%를 보여주면서 물가 인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자 신차의 가격 인상률 또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좋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에너지로 9월달에 한때 70달러를 찍었던 에너지의 가격이 다시 80달러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파르게 떨어졌던 에너지의 가격 인상률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제 구독자님과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려온 부분으로, 연준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서 물가가 그만큼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실제로 CPI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줌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률 또한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달러는 페트로달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키고요. 그것은 다시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마이너스였던 에너지 가격이 이제는 10월달엔 다시 이렇게 플러스 1.8%로 이렇게 올랐으며, 인플레이션이 7.7% 낮아지면서 유가는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은 인플레이션 수치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은 오히려 0.7%에서 0.8%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반응이 느린 래깅 인디케이터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할지언정 이미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하기 전까지는 상승해버린 부동산의 물가를 반영받지 않습니다. 여기 점퍼에서 나온 National Rent Growth를 보시면은 지난 18개월 동안 부동산 상승률은 12% 이상이었고, 최근에 부동산 상승률이 연준이 말한 대로 이렇게 9%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All Transactions House Price Index 또한 낮아질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CPI에서의 부동산 부분이 반영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6.9%의 인상률은 사실 12개월 전 12%의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 것은 물론 지금 현재 9%의 인상률 또한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죠. 과거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부동산 버블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빠르게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CPI가 내려가는데 방해를 한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CPI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7%로 CPI가 하락한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가는 오르고 있고 부동산 부분은 CPI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PI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지 말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원유뿐만이 아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보잉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11월 1일날 올려드린 쇼피파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매도한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분석 또한 10월 11일날 칩 규제와 함께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을 드렸고, 참고로 엔비디아에 대한 추세 전환 관련 영상 또한 이렇게 10월 10일 그리고 10월 23일날 분석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서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제 입장에서 양방향으로 먹으면 먹었지
전혀 잃은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저는 꾸준한 리서치를 제공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한 투자를 예상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여전히 투자를 하기에 늦지 않았으며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구글입니다. 여기 9월 28일 매수 계획대로 시작합니다라는 영상에서 구글에 대한 분석을 드렸고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0%가 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상 구글의 적정 주가는 $78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구글을 추매해왔습니다. 매크로적으로 아무리 나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버텀업 투자로서 좋은 저평가 기업을 모아나갔을 때 결국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구글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19.39로 현재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9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PE 멀티플 19가 싸냐 비싸냐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2024년까지의 연평균 순이익률은 이렇게 17%로 엄격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말하자면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구글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25라는 멀티플을 주어왔고 지금은 17이라는 PE 멀티플과 이렇게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또 부담될 정도로 비싼 주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프라이스 투 OCF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기업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심지어 2008년 때 구글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었을 때였던 시기까지 포함해서 구글의 평균 멀티플을 보면요. 이렇게 17.59인 반면 지금 현재 구글의 프라이스 투 OCF 멀티플은 13.11로 구글이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저평가란 사실 또한 여전합니다. 마이크론 또한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왔고 저평가할 때 뭐가 나가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그 결과 지금은 저 또한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보나 프라이스 투 OCF 또는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준으로 보나 평균 대비해서 심각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 외에 어도비 또한 2주 전에 저평가라고 분석을 드린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 310달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6% 정도 오른 상태이며 어도비도 마찬가지로 PE 멀티플, 프라이스 투 OCF 그리고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CPI가 개선됐다고 할지언정 고평가 기업을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저평가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매집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VT인 버밀리언 에너지와 같이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로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한다면은 더더욱 좋은 평단가와 수익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멤버십 분들께서는 버밀리언 에너지에 대한 하락 원인과 대응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텔레그램에 해놓았으니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경우 최근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정선은 여기 186달러 사이에서 203달러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203달러 이상 테슬라가 올라가 버린다면은 또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CPI가 올라가면서 구글이나 마이크론의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등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달러가 크게 하락하면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WTI는 3.4% 오르면서 다시 9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빅테크들이 올랐고 오늘은 또 원유주들의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